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일요일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9월 24일 인사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정치적인 변곡점이 하나 있었죠.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그리고 이번 주, 내일 시작되는 이번 주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이재명 구속, 화요일 날 모레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는데 지금 뭐 구속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변호사들이 다 구속을 100%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이재명 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뒷 이야기들이 도는데 그 이야기 도는 방향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이 이재명이 구속되기 전에 이 마지막까지 막판까지 1박 2일 동안 어떤 딜, 친명계 비명계 사이에 협잡이 있었다. 자, 그것이 드라마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렬되고 나서 친명계가 비명계를 거의 원수 취급을 하죠. 그 전에 결렬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판에 자기들끼리 딜을 시도를 했는데 그게 결렬이 되니 친명계가 비명계를 거의 인간적 모욕을 주는 수준으로까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박 2일 동안 체포동의안이 표결이 된 그날, 그리고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여의도 정가에서 꾸준한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과연 화요일 날 구속될 것인가, 그건데 이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 증거인멸 시도, 또 어떤 증거 서류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가 검찰이 확보를 하고 구속영장도 142쪽에 달하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은 당연히 영장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하나의 변수가 있다. 뭐냐? 영장 담당 판사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영장 판사가 흔들리도록 법률적으로는 안 되니까 이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아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판사 한 사람은 유창훈 판사 개인인데 이 개인 한 사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압력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걸 과연 견디고 유창훈 판사가 그 전에 또 여러 가지 좌파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을 많이 한 판사이긴 한데, 자,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확실하죠. 구속 사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걸 구속을 해야 되는데 그 갯딸을 비롯해서 이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는 이것을 극복을 하고 영장을 발부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영장 발부는 법적인 논란 이런 것이 아니고 과연 판사가 소신대로 판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모레 있을 이야기인데, 자, 우선 이 막판까지 어떤 협잡이 이루어졌는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 체포동의안 처음에는 부결 분위기였죠.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단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같은 편들끼리 그래도 이번에 또 두 번째 부결시키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가결이 됐습니다. 한 30표 정도가 이탈을 했는데 30명이 그 30명은 공교롭게도 1차 때 그 이탈했던 인원 그리고 당내의 이낙연계 이 인원과 거의 겹칩니다. 그러니까 30명, 많게는 이제 40명. 왜 그러냐면 기껏 무효표까지면 40명인데 어쨌든 30명이라고 치면은 이 30명이 이탈할 것은 다 짐작을 하고 있었죠. 그 이재명도 표 계산을 다 했습니다. 표 계산에서 30명 이탈을 하면은 1차 때 30명 이탈을 했어도 부결이 된 것은 그때 30명 중에서 한 20명이 좀 소극적으로 이탈을 했죠. 기권표 아니면은 이 무효표를 던지는 걸로. 그래서 20명이 무효 기권을 하는 바람에 가반수가 안 됐습니다. 찬성이 가반수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기권 무효가 한 10표로 그치면서 가반수가 됐죠. 그때부터 10표가 더 많았습니다. 찬성이 그때 139, 이번에서 149. 딱 그 표 계산을 이재명도 했죠. 그래서 시도한 것이 딜이었습니다. 딜. 비명계, 특히 이낙연계와 딜. 자, 이낙연계를 대리해서 나선 사람은 누구냐? 지금 쫓겨난 박강원 원내대표. 이낙연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을 했고 또 이낙연 경선 캠프에서 총괄 본부장을 했던 친 이낙연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낙연계의 박강원이
박강원을 상대로 이재명계, 근데 이재명계 중에서 실제로 이재명이 병실에서 이 협잡을 시도를 했다. 그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들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표결 직전까지 이 이재명 부결 조건, 자, 부결시켜 줄 테니, 비명계에서는 부결시켜 줄 테니, 그러면은 이런 것을 해라. 뭐냐? 이 지금 양쪽에서 오가는 얘기들을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이 비명계, 그러니까 비명계의 입장은 박강원이 전했습니다. 그때 원내대표, 그때까지는 원내대표죠. 박강원이 이 투표 전날, 그러니까 투표 전날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친명계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투표한 날 이재명이 불렀는지 박강원이 찾아갔는지 서로 이제 말이 다른데 어쨌든 이재명과 박강원이 병실에서 사람들 다 물리치고 20분 동안 만났는데 거기서 비명계가 제안한 것은 이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부결시켜 줄 테니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부결시켜 줄 테니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이선 퇴진해라. 자, 구속은 안 시킬 테니까는 그 이선 퇴진해라. 이런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아니, 내가 물러나지는 못해. 물러나지 못하고 그 대신 이 비명계에 대해서 공천을 보장을 해줄게. 몇 명에 대해서 한 30명이든 30명. 그때 뭐 문재인 쪽에 30명, 뭐 물밑 협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죠. 문재인 쪽에 30명, 이낙연 쪽에 30명. 그래서 공천을 보장을 해줄 테니 나를 부결시켜 다오. 이렇게 이재명은 이야기를 한 거죠. 박강원을 통해서 그 이낙연이나 비명계 친문이나 이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야. 이 비명계에서는 지금 공천 보장한다고 해놓고 당 대표직에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 그러면은 안 지키면 그거 어떡할 거야? 공천권을 여전히 이재명이 부결시켜주면 계속 공천권을 지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지금은 약속은 자기가 다급하니까 부결 대가로 공천을 준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안 지키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담보하는 방법은 부결되는 동시에 당신 물러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명계에서 선부결 후 이재명 퇴진 사퇴 이걸 요구를 하니 이재명은 그렇게는 못해. 선부결 후 공천 보장. 그런데 공천 보장은 이 아무런 나중에 그 약속이 휴지 조각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이것도 결국 물러난다고 하고 나중에 이 휴지 조각 공수표로 만들 수 있지만 그건 바로 당장에 있는 일이고 공천은 후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하고 부결을 시켰는데 그 안 물러나면은 당장 안 물러나면은 비명계가 그걸 폭로를 하겠죠. 폭로를 하면은 또 엄청나게 이재명에겐 악재가 되기 때문에 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은 못 하는 겁니다. 그 대신 나중에 이 공천 시즌 되면은 좀 몇 개월 남았죠. 공천 줄게. 근데 그 비명계에서는 그건 못 믿겠다. 그래서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습니다. 결렬이 됐는데 결렬이 돼서 이제 이재명이 가결이 돼버렸죠. 그래서 구속 위기에 몰리니까 이 양쪽에서 서로 진실 게임을 합니다. 이 친명에서는 정성호가 나서서 정성호 그 친명의 자장이라고 불리죠. SNS에 글까지 올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그러니까 비명들 정치 생명 이어가려고 검찰에 당 대표를 팔아먹는 저열하고 비로한 배신과 협잡이 일어났다. 마지막까지 거래하려고 하고 조건을 달고 하더니 결국은 등에 칼을 꽂는 짓을 했다. 자, 비명계에서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비명계에서 공천다오 뭐 이런 거래를 하려고 했다. 그리고 부결시켜 줄 테니까 당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하려고 비열한 거래를 시도했다. 친명계에서 그렇게 정성호가 이야기하는데 비명계에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상민 이 당의 오선 중진이고 비명인데 그 다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죠. 자기가 오고 간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천권 이야기는 공천권 지분거래 시도는 비명 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 부결시켜주면 공천 주겠다. 이것을 이재명 쪽에서 먼저 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이 몇 안 된다고 해서,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이 몇 안 된다고 해서 공천 문제를 갖고 비명계 의원들을 마치 하등동물 취급하듯 몰아버리면 그건 진짜 양아치 같은 행동이다. 자, 양아치 같은 행동이라는 지금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상민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박강훈 원내대표 만나서 얘기하고 전화한 사람도 있고, 자, 친명계에서 그 과정에 직접 관련된 의원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다 확인했다. 지금 협잡을 시도했다는 걸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재명이 박강훈을 병실로 불러서, 자, 그렇게 우리 안이 어떠냐? 내가 대표는 못 물러나겠고 공천 지분을 줄 테니 그것만 믿고 나를 부결시켜라 했는데 그게 안 먹힌 거죠. 안 먹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강훈이 이재명을 만나고 나서 투표 직전에 비공개 의원총회를 하면서 그런 말을 일일이 못하죠. 이 협상이 결렬됐다는 말을 못하고 겨우 한다는 말이 이재명 대표가 뭐 통합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니 부결시키자 이렇게 했는데, 아니 통합기구, 이재명에게 비명계가 쏘은 게 한두 번이 아니죠. 혁신위원회 이런 기구도 나중에 다 이재명 입맛대로 다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걸로는 거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거래 불발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낙연계를 대리를 했던 박강훈 원내대표를 그대로 축출을 해버렸죠. 이원총회에서 이원총회 가결되고 나서 열린 이원총회에서 박강훈을 책임을 물어서 사실상 불신임했는데 표현이 사냥하듯 쫓아냈다. 박강훈, 그런 언론 기사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 분위기가 살벌했느냐 하면은 사냥하듯 쫓아냈다. 그리고 마녀 사냥 같았다. 인민재판 같았다. 그리고 이 박강훈이 사퇴하는데 주저주저 하니까 그때 이 초선 몇 명이 연판장을 꺼내들었다. 연판장을 자기들끼리 꺼내들고 돌리면서 지금 사퇴 안 하면은 이 의원들의 서명을 다 받아서 퇴출시키겠다. 원내대표는 불신임을 하곤 합니다. 의원총회에서. 자기들 뽑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 그래서 연판장까지 막 들이밀면서 나가라. 그 여성 초선 4명이 그 연판장을 돌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양이원영, 문종복, 이모경, 비례대표 이수진 이렇게 연판장을 돌렸다. 그 나중에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인민재판 마녀사냥처럼 박강훈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비명계 최고위원 송갑석도 오늘 이 압력에 협박에 견디지 못하고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죠. 지금 친명 최고위원들만 있는데 친명 중에서도 고민정도 워낙 압박이 심하니까 다 친명이 아니고 비명이죠. 문재인 때 청와대 대변을 한 고민정도 물러나려면 물러나겠다. 이렇게 일제히 마녀사냥을 당해서 비명계가 당정에서 다 쫓겨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여의도 증거에 하나 놔두고 있고, 또 하나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 판사가 유창훈 영장 판사가 이런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표적사냥 이걸 견딜 수 있겠느냐. 일단은 이 유창훈에 대해서 어떤 급박 이런 테러 위협 이런 건 아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창훈 판사가 지금까지 영장심사에서 기각시킨 것을 보면은 좌파에 유리한 게 많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압박을 지금 계속 가합니다. 뭐냐? 탄원서, 이 국회의원, 소속 국회의원 168명, 저는 탄원서네, 보좌관들도 다 탄원서네, 이렇게 하고, 그 탄원서에서 만약에 이 야당 대표인데 구속시키면 국가 기능이 마비돼, 국회가 엉망이 돼, 이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협박. 그러면은 국가 기능 마비되면은 당신 책임이야. 그 판사, 유창훈 판사 당신 책임이야.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또 100만 명 서명운동 이런 걸 해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죠. 100만 명 서명해서 기각해라 이러면서 그 판사 한 명을 두고 지금 민주당 전 조직이 나서서 협박을 하고 급박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26일 이 밤새 영장실질 심사가 있겠죠.
그 사이에 아마 26일 날 개딸들이 법원을 가서 아마 포위를 할 겁니다. 그때 뭐 조국 그 수사받을 때 막 검찰청을 포위를 했듯이 법원을 포위를 해서 막 그 고함을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영장 판사가 위축되도록 겁을 먹도록 자 그런 행동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증거 그리고 증거 인멸 정황 이런 것들이 이재명의 그 구속 여부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 개인에 대한 거의 테러에 가까운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뭐 어떤 테러 위협을 안 하지만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만약에 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에 상당히 신변의 위협을 받겠죠. 판사가.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재명의 구속 여부가 또 엇갈리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또 살아남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이 지금 정가에 떠들고 있습니다.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판사에 대한 급박에 의해서. 자, 그래서 지금 그날 유창훈 판사가 제대로 심리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